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마케팅 뉴스 컨텐츠로 다시 찾아온 AMPM 글로벌 한태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부쩍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바빠질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행사들 준비로 인해서 광고주분들도 많이 바쁘실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마케팅에서 좀 주목할 만한 뉴스들 제가 또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내용들 간편하게 찾아서 보시고 하반기 마케팅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광고 또 광고, 끔찍한 피드에 벌써 지쳤나?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 쿠팡 네이버 점유율 30% 선점, 패권 경쟁 뜨겁다. 세 번째, 인스타그램도 생체 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870억 원 배상. 네 번째, 넷플릭스 광고 없는 기본 요금제 없앴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광고 또 광고, 끔찍한 피드에 벌써 지쳤나? 스레드 열풍 꺾였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19일 웹 분석 전문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전 세계 스레드 일일 활성 사용자는 지난 7일 4,900만 명에서 14일 2,360만 명으로 일주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 분석에서도 출시 일주일 차인 지난 12일 일일 활성 사용자가 지난 8일 대비 20% 감소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DM이나 실시간 트렌드 같은 기능이 아무래도 스레드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성패를 당장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스레드는 18일 현지 시간 출시 후 처음으로 새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팔로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팔로우 탭이 새로 생겼고 구독 옵션이랑 언어 번역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메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 그냥 스레드에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커버그 CEO가 스레드 첫날 아직 추가할 기능이 많이 있다라고 시사를 한 만큼 당분간 업데이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데이트 이후 저커버그가 이제 자신의 스레드에 당초 우리의 예상을 훨씬 앞선 수천만 명 규모의 사람들이 매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약간 자축을 했는데 남은 기간 기본기를 다지고 이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하단에와 같이 유럽연합의 출시 여부 그리고 메타와 인스타그램처럼 스레드도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으로 유럽에 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어야 결국엔 EU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SNS 플랫폼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스레드가 양분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메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좀 무분별했던 부분이 실제로 EU에서 드러나고 이게 고발 조치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현재는 예전처럼 그렇게 개인정보 수집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타,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상당히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EU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나 아니면 혹은 대한민국, 아시아 시장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것은 매체에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쿠팡, 네이버 점유율 30% 선점, 패권 경쟁 뜨겁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1, 2위를 다투는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패권 싸움을 좀 격화하고 있는데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자 양사 모두 시장 지배력을 확대시키는 목적으로 상대 서비스 이용자들을 끌어오려는 조금 여러 가지 취지의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가를 두고 쿠팡과 갈등을 겪어온 CJ제일제당은 햇반 등의 자사 주요 제품을 쿠팡에서 뺨으로써 CJ제일제당, 네이버, 신세계, 마켓컬리 등 소위 말하는 햇반 연대를 구축하면서 네이버 쿠팡 대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소비재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이 생활화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묶음 상품, 프로모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출혈을 감소하고 나온 건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이익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쿠팡과 네이버는 모두 내부적으로 점유율 30% 달성을 좀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율 30%는 단일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업체가 모두 자사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에 원활하기 위한 그리고 또 시장 업계 톱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좀 그런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공룡 경쟁 격화의 대표적 사례가 이제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반쿠팡연대 움직임. 이를 통해 차라리 제일제당은 현재 네이버 쇼핑의 입점을 주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CJ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마켓컬리에 아예 그냥 자기 자사의 마켓컬리 전용 제품을 현재 내놓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이 자사몰 확보를 하고 싶으실 때 많이 하고 싶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사몰에만 유통이 되는 제품, 매력적인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자사몰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CJ는 마켓컬리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신세계 계열사들이 제휴를 강화하고 있고 쿠팡과 대립각을 그거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LG생건도 2019년부터 쿠팡의 생활용품이나 코카콜라 입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코카콜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브랜드 스토어, 그러니까 즉 코카콜라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소매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일 뿐이지 브랜드 스토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하반기에도 쿠팡과 네이버, 오픈마켓 간의 경쟁은 심화될 거고 사실 업체나 경쟁사를 유치하는 움직임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오픈마켓 매체를 찾으셨다면 거기서 오는 혜택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인스타그램도 생체 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870억 원 배상 합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시카고 언론들과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 동영상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안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총 6,850만 달러, 하나로 870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구글 포토의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온 데에 이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마케팅 입장에서 봤을 때 메타가 왜 마케팅 매체로서 매력적인 매체였을까요? 타겟팅 때문입니다. 타겟팅과 그를 통한 유사 타겟. 근데 어찌됐건 EU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정확도가 높은 타겟팅과 유사 타겟은 결국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부분이고 이를 통해 집단 소송이 나오고 법적으로 이게 제약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 SNS 매체가 이전처럼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텐츠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컨텐츠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해 소송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가고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메타가 이 소송을 한 소송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법정에 증빙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는 미국에서의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들 자체가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한 게 맞죠. 하지만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본 거니까요. 어찌됐건 사용자들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니까요. 윈윈을 하자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언제 어디서 확전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특히 틱톡, 메타, 인스타그램, 스레드, 트위터 이런 매체들이 앞으로 타겟팅 기법이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타겟팅과 리타겟팅을 넘어선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은 마케팅 담당자분들과 광고주분들 모두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넷플릭스, 미국에서 광고 없는 9.99달러 기본 요금제 없앴다. 한국경제TV 기사입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컨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를 없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데 가장 기본 요금제를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비싼 요금제를 택해서 네 분이서 이제 요금을 나눠내시거나 이런 형태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전까지 미국에서 월 9.99달러에 제공하던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를 했고요. 이 요금제는
광고를 보지 않고 컨텐츠만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였습니다. 근데 베이직 요금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요금제 구성이 월 6.99달러짜리 스탠더드 위드 에즈, 그러니까 광고를 봐야 되는, 컨텐츠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컨텐츠를 보기 전 혹은 본 후에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6.99달러짜리 요금제, 그리고 광고가 붙지 않는 15.49짜리 스탠더드, 그리고 19.99달러 프리미엄. 사실 이 스탠더드와 프리미엄 차이는 이제 화질과 동시 접속 가능한 유저 수이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는 뭐 저희가 볼 게 없고요. 6.99달러짜리 스탠더드 위드 에즈,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플릭스 최고 재무 책임자 스펜서 노이먼이 4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광고가 붙는 요금제의 경계성이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의 경제성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독 형태의 과금 결제가 뜨기 시작한 지도 이제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구독에서 발생하는 제약이 분명히 있고, 이 와중에 광고를 살려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싶은 게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광고가 붙는 요금제를 냈다라는 의중 자체는 싼 값에 우리 컨텐츠 보게 해줄게, 대신 너희는 광고를 봐줘야 돼. 왜냐면 넷플릭스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매체로서의 그 플랫폼의 매력도는 사실 거대 글로벌 기업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무시 못할 거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이 뉴스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의 광고가 더욱더 늘어날 측면이 예측이 되고, 9.99달러짜리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은 결국에 추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광고를 보지만 싼 요금제로 갈 건지, 아니면 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비싼 요금제를 쓰는 건지, 어느 측이든 넷플릭스한테는 수익성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저희로서는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광고에 대한 성과 효율이 나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신호가 나왔을 때 빠르게 이 매체를 선점하고 성과를 테스트하고 결과값을 봐야 한다,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마케팅 뉴스 소식들인데요. 아무래도 새로 떠오르는 플랫폼이나 기존에 있었던 오픈 마켓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금 심도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 뉴스들은 당분간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오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편이 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나 혹은 이제 광고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안이 갈지 혹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이제 좋은 뉴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